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희 여행중개소가 드디어 멤버십 가입을 받게 됐습니다. 가입은 총 3단계로 나눴습니다. 누구나 가능하시고요. 1단계 T골드, 2단계 TVIP, 3단계 T퍼스트입니다. 그래서 각각 월 2,990원, 월 6,990원, 월 12,000원으로 준비했습니다. 멤버십에 가입을 하시면요, 회원 전용 동영상, 그리고 새로운 동영상 우선 시청권, 그리고 댓글에 우선적으로 답글을 달 수 있는 다양한 혜택 등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멤버십 가입은 더 좋은 컨텐츠 제작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매월 커피 한 잔 값으로 더 좋은 영상과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 가입해주세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9월 28일 수요일자 순서로 여러분들에게 찾아왔습니다. 오늘 시작하기에 앞서 여러분들에게 공지를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유튜브 채널에서 하나는 여행중개소라는 채널 이름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트래블데일리라는 채널명으로 두 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렇게 매일매일 동영상 뉴스 보내드리는 거는 똑같이 여행중개소 채널과 트래블데일리 채널 두 군데 똑같이 올리고 있습니다. 현재 여행중개소 채널은 구독자가 한 2,000, 지금 몇 명입니까? 500입니까? 300입니까? 예. 그리고 트래블데일리 채널은 구독자가 한 450명 가량 됩니다. 대단히 감사드리는데요. 똑같은 동영상을 올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좀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자부터는 9월 28일자부터는 여행중개소 채널에는 원래 제 동영상 요거 풀 버전을 올리고, 트래블데일리 채널에는 저희가 중요한 내용만 좀 따로 편집해서 숏 영상 위주로 해서 또 비슷한 내용인데 뉴스인데 그렇게 해서 올릴 예정이니까요. 좀 헷갈리지 마시고요. 앞으로 그렇게 좀 나눠서 운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9월 28일 수요일자 오늘의 헤드라인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일본 여행이 이제 자유화됩니다. 그죠? 그래서 항공사와 여행사가 그야말로 블랙홀에 빠져든 것처럼 그냥 일본해로 그냥 쏙쏙 빠져들고 있습니다. 총력을 다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노란풍선에서는 해외여행 소비자 조사를 했고요. 결과를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제주항공은 인천과 괌 노선 취향 벌써 10주년을 맞았다고 합니다. 에어부산이 유상 증자에 성공을 해서 좀 더 총알을 좀 많이 좀 얻어서 좀 안정적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고요. 일본의 아나항공이 월드 에어라인 어워드에서 3관왕을 수상했습니다. 에어프리미아는 드림라이너 2호기를 도입했고요. 모드투어는 시드니 기획전을 상품을 선보였습니다. 뉴욕 관광청에 새로운 해외 홍보수석 부사장이 임명됐습니다. 뉴욕 관광청 본청입니다. 네. 하와이안 항공은 해양 환경 정화 활동에 동참을 했고요. 카타르 항공은 올해의 항공사 1위의 영예를 안았다고 합니다. 여기까지가 오늘의 헤드라인이고요. 여기서 중요한 뉴스 뽑아서 쏙쏙 귀에 들어가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첫 소식. 네, 일본 여행이 정상화됨에 따라 국내 항공사와 여행사가 일본 시장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그야말로 기다렸다는 듯이 꼭 언젠간 이날이 올 줄 알았어. 드디어 이런 식의 어떤 그런 걸로 보여요. 항공사의 경우 한국과 일본 노선 관련 증편 또는 운항 재개 이런 워딩을 쓰지 않고 대부분의 워딩이 대대적 증편 이런 단어를 사용하면서 총력전을 시작을 했습니다. 자, 어떤 거 있는지 한번 볼게요. 먼저 항공사입니다. 아시아나항공은 10월 30일부터 일본 노선 대폭 증편합니다. 나리타 주 2회 늘려서 주 12회. 오사카는 주 10회. 후쿠오카는 주 7회. 나고야는 주 3회로 주 2에서 3편씩 각각 증편해요. 자, 이외에도 성수기 탑승률이 98%에 달하는 김포와 하네다 노선도 증편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은 2019년 하계 스케줄 기준으로 일본 노선을 주간 총 143회 운항했지만 코로나 팬데믹과 한일 양국 무비자 여행 협정 폐지로 수요가 급감하고 현재는 주 29회 운항 중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증편을 해도
예전 수준인 143편은 좀 더 봐야 돼요. 그죠? 그런 얘기가 될 것 같고, 아시아나항공은 이번 증편을 시작으로 연말까지 일본 노선의 운항률을 코로나 팬데믹 이전 대비 약 40% 수준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막 하는 것 같아도, 예? 이렇게 막 하는 것 같아도 아직 40%까지 수준도 회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공급성만 놓고 보면 탑승률은 둘째치고. 아시아나항공 측은 일본은 입국 조치 완화 및 엔저 현상으로 수요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기대가 된다. 일본 노선 증편을 결정했다. 그래서 앞으로도 면밀하게 좀 분석을 해보고 삿포로와 미야자키 등 관광 노선 운항 재개 시점을 좀 저울질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문맥을 잘 보셔야 될 것입니다. 저울질입니다. 저울질. 일본 보인다고 막 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좀 더 자세히 좀 들여다보겠다. 어떻게 탑승률도 보고 증편하는 거 탑승률 보고 여러 가지 보고 저울질.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신중히 가겠다는 거는 우리 저울질이라는 단어는 전 좀 꽂혔습니다. 그렇게 되고 에어부산은 다음 달부터 김해와 인천공항에서 출발하는 일본 주요 노선 운항을 대폭 확대합니다. 다음 달 11일이죠. 그러니까 10월 11일부터 부산 후쿠오카, 부산 오사카 노선을 매일 왕복 1회로 증편하고요. 10월 17일부터는 매일 왕복 2회로 증편합니다. 인천공항에서도요, 오사카 노선을 다음 달, 그러니까 10월 20일부터 매일 왕복 1회로 증편 운항합니다. 현재 에어부산의 일본 운항 노선은, 부산 후쿠오카가 주 3회, 부산 오사카가 주 4회, 인천 후쿠오카 주 3회, 인천 오사카 주 3회, 인천 나리타 매일 1회 등 총 5개 노선입니다. 그래서 에어부산도 이렇게 좀 갈 것 같고요. 진에어는 뭐 이미 발표한 바와 같이 주 5회였던 인천 오사카를 주 7회로 지난 22일부터 늘렸죠. 인천 후쿠오카는 10월 1일부터 주 7회로 가고요. 인천 나리타도 10월 7일부터 주 7회에서 2배 늘린 14회. 인천 오사카는 10월 14일부터 주 14회로 늘립니다. 거의 고속버스 수준, 시외버스 수준입니다. 에어서울은 일본 3개의 노선을 순차적으로 재개할 계획인데요. 27일에는 일천 나리타 노선 운항을 재개했고 10월 말일부터는 오사카, 후쿠오카 노선도 재운항합니다. 자, 이렇게 항공사들은 아무튼 국적사는 이래요, 대부분. 그리고 인터파크 볼게요. 인터파크, 그러니까 저희가 저번에 그 뭐 노랑이나 하남 투어 이쪽 일본 상품 관련한 소식 전해드렸고, 인터파크는 9월 23일부터 9월 25일 예약 데이터를 전주 동기, 그러니까 9월 16일, 18일 요거와 비교를 했는데 일본 항공권 예약 건수가 268% 증가했고 여행 상품 예약 건수는 204% 정도 증가했다고 합니다. 인터파크가 운영하는 트리플 있죠? 플랫폼 트리플. 여기도 동기간 중 항공권 예약 건수와 거래액이 각각 1244% 그리고 거래액도 1257% 성장했어요. 그래서 일본 여행 수요가 회복되고 있는데 중요한 건 여기서 이걸 봐야 돼요. 뭐냐면 인터파크라는 여행 상품 통한 건수, 항공권 예약 건수, 예약 상품 건수는 세 자릿수죠. 뭐 268, 204%, 세 자릿수 건수 증가인데 인터파크에서 운영한 요 플랫폼 트리플, 그러니까 OTA죠. 여기서는 세 자릿수가 아니에요. 네 자릿수예요. 1244%. 항공권 예약 건수가 물론 항공권에 국한된 거긴 하지만 그러니까 세 자릿수 예약 증가냐 네 자릿수 예약 증가냐 이건 얘기가 다르잖아요. 10배 있잖아요. 그래서 역시 플랫폼이다. 플랫폼 비즈니스다라는 것들을 저희가 또 우리가 이 문맥에서 읽어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를 제가 짚어드리려고 이 방송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냥 제가 앵무새처럼 이거를 텍스트만 읽어드리려면 전 안 하죠. 이런 맥락을 여러분들께서 읽으셔야 된다는 걸 저는 계속 중간중간에 여러분에게 그래서 제가 중요한 부분만 골라서 전해드리는 거고요. 자, 김현정 인터파크 투어 그룹장이 멘트를 하나 했습니다. 일본 자유여행이 가능해짐에 따라 항공, 패키지 등 전 카테고리에서 일본 관련 상품의 성장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빠르게 회복하고 있는 일본 여행의 필수 플랫폼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인터파크 및 트리플만의 차별화된 데이터와 서비스로 경쟁력 강화하겠다 이 얘기를 했고요. 코로나19 일본에서 이제 출발하는 전세기, 일본발 전세기입니다. 요것도 이제 처음으로 다시 코로나 팬데믹 이후 다시 이제 시작이 되는데 총 189명이 탑승하는 전세기가 9월 29일, 10월 1일 일정으로 제주, 오사카 노선 전세기로 들어온대요. 요거 이제 한국항공사랑 티웨이항공 뭐 제주 이렇게 해서 추진을 한 건데 그동안 일본에서 출발하는 방한 전세기는 정기 노선이 없거나 수도권 대비 편수가 적은 지방 항공 노선을 운항하며 관광객 유치와 지방 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왔다. 특히 이번 일본발 방한 전세기는 코로나로 정면 중단된 지 3년 2개월 만에 부활이지요. 네,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우리 기자들한테 좀 자료가 이메일 그 인사 레터가 온 건데 일본 정부 관광국 JNTO에서는 요거 이제 그 인사 비슷한 멘트가 나왔어요. 세이토 사토시 JNTO 그러니까 일본 정부 관광국이죠. JNTO 이사장은 이메일 인사를 통해 방일 관광객의 입국을 본격적으로 재개할 수 있게 돼 대단히 기쁘게 생각한다. JNTO는 해외 모든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일본을 방문해 주실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JNTO는 지금까지 일본의 매력적인 문화나 역사, 자연, 미식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한 여행, 어드벤처 여행, 고품격 여행에도 주력하고 있다. 또한 개인 여행뿐만 아니라 국제회의나 인센티브 여행에 있어서도 매우 매력적인 곳이며 이번 조치에 따라 마이스 개최에도 적합한 목적지로 자리매김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여기서 또 좀 봐야 될 게 이거예요. 물론 이제 이거 저희 뭐 개인적이 아니라 이제 뭐 기자니까 이런 인사 뉴스레터가 온 건데 자. 방일 관광객의 입국 본격적으로 재개할 수 기쁘단데 이제 뭐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게 한국 입장에서 보면 해외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일본을 방문해 주실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콕 찍어서 한국의 여행객이라는 워딩이 아니라 해외 여러 월드와이드 이렇게 오라는 거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봐야 되는데 뭐 중요한 건 아니고 그냥 제가 눈에 그냥 띄어서 그런 것들이 좀 눈에 띄어서 전달해 드리는 거고 또 마이스 개최에 적합한 목적지로 일본에 대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더 알려나가지 않을까? 일본도 그런 식으로 좀 읽혀요 이런 것들이 뭐냐면 뭐 문화역사 미식은 워낙 예전부터 일본 여행의 전통적으로 내세웠던 컨텐츠죠. 그런데 지금 이 워딩에서 보면 지속가능한 여행과 고품격 여행, 그 다음에 더 하나 주목해야 될 게 이제 국제여행이나 인센티브 같은 마이스 관련한 것들 목적지로 이런 것들을 내세우는 거 보니까 아마 향후에 JNTO, 그러니까 일본 정부 관광국, 그러니까 일본의 관광 정책의 어떤 전략도 조금 이런 쪽으로 조금 방향이 잡혀가는 게 아니냐라고 좀 저희가 좀 예상을 해볼 수 있겠고. 저희가 이번 주에 지금 저희 뉴스에 실려있는 스페인 관광청 그 인터뷰에도 보면 스페인에서도 하는 얘기가 지금 이제, 여행객, 그러니까 머릿수가 많이 오는 것보다는, 좀 내실을 기하는 그런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게 겉으로만 입으로만 떠드는 것이냐, 아니면 정말로 이게 전략적으로 이렇게 투영이, 그러니까 반영이 돼서 그렇게 갈 것이냐는 두고는 봐야 돼요. 두고는 봐야 되는데 대부분의 많은 관광객 유치를 조금 한다는 나라들 이른바 관광대국이라고까지는 뭐냐 아무튼 그 나라들은 관광산업 선진국 광대국 요 나라들은 이제는 좀 머릿수보다는 좀 관광객의 어떤 퀄리티라든지 그런 질적인 부분의 성장, 그런 내용 충실 뭐 이런 거에 좀 신경 쓰는 것 같아요. 중요한 거는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최소한 인바운드죠.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나라는 이 부분에 아직까지는 어떤 워딩도 나오고 있지 않아요. 일단 아직까지 대한민국은 해외 관광객 유치를 함에 있어서 머릿수보다는 그 어떤 내용보다는 아직까지는 머릿수에 집중을 하고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전략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 워딩은 저는 아직 못 봤어요. 그런 추세를 같이 보면 재밌습니다. 네.
첫 소식이 좀 길었죠. 다음 소식. 노란풍선이 또한 600명 자사의 홈페이지와 앱을 방문한 고객 600명 대상으로 설문을 좀 한 결과를 좀 알려드릴게요. 자, 보니까 전체 응답자 중에 75%가 해외여행 의향이 있으며 실제 계획 중이라고 응답했고, 특히 61.5%는 올 가을에서 겨울 사이 여행을 떠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또 30.1%가 서유럽과 지중해로, 29.6%는 동남아로 떠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전체 응답자 중 75%가 해외여행 의향이 있으며 실제 계획 중이라고 응답했고, 특히 61.5%는 올 가을에서 겨울 사이 여행을 떠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계획 중인 여행지는 앞서 말씀드린 것과 비슷합니다. 네, 절대 다수인데 일본 빠지고 동남아와 서유럽이에요. 근데 이거는 아마 그 심리, 그러니까 의향을 좀 반영이 된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갈 수 있는 것까지 연결은 좀 그럴 것 같아요. 왜냐? 지금 항공사에서 여행사에서 일본 노선 이렇게 공급량 늘리는데 이거야말로 공급이 수요를 창출해내는 그런 효과가 어느 정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 또 일본은 지금 엔저기 때문에 미국 달러는 너무 높고 지금 그래서 아마도 모르긴 몰라도 연말까지 일본 어마무지하게 아마 갈 겁니다. 그런 식으로 보여요. 그리고 더 내용이 있는데 요거는 좀 시간 관계상 생략을 할게요. 그래서 저희 텍스트 뉴스 보시면은 여러 가지 재밌게 담겨 있습니다. 네. 일단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가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다시피 다시 한번 공지를 드릴게요. 저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이 두 개예요. 하나는 여행중개소 지금 보시는 거, 또 하나는 트래블 데일리예요. 그래서 똑같이 동영상을 똑같이 올리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조금 헷갈리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여행중개소에다가는 풀영상을 지금 올린 걸 올려드리고, 앞으로는 트래블 데일리 채널에는 거기는 구독자가 한 450여 분 정도 되시거든요. 그 채널에는 저희가 이 영상에 좀 편집을 해서 더 짧게 중요한 부분만 골라보실 수 있게 그렇게 해서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차별을 두고 운영하겠습니다. 그 점 한번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안녕.